안녕하세요, 서정입니다. 오늘 직원들 교육하는 내용을 좀 담고자 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염색하는 기본 구성에서 이제 세 가지를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생님과 개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반말로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 듣는데 조금 거북하실 수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할게요. 염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염색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제, 이제 이제 산화제 있죠? 그죠? 예. 옆에 그어줄래? 산화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블리치. 블리치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일제는 이제 연모제를 얘기하는 건데, 네. 예. 보통 이제 연모제 같은 경우는 연모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게 수치로 보면 알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은 게 뭐 1부터 뭐 12, 15까지도 존재하는 연모제들이 있어요. 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일제 15번까지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1번부터 15번까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산화제 같은 경우는 보통 몇 프로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3% 있고, 3%에서 6% 정도. 그 다음에 6%, 9%, 12% 있죠?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거. 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2.8%, 1.5%가 있어요. 네. 그래서 총 기본 제일 많이 쓴 게 이제 6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리치 레벨 같은 게, 블리치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차트에 있는 색깔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이제 탈색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입히게 되면 이제 차트와 가장 비슷한 색깔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꼭 블리치 레벨을 알아야지, 공식적으로 알아야지 그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제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 보통 염색을 할 때 어떻게 많이 해요? 보통 뭐 좀 밝게 해서 맞출 경우에는 뭐 12레벨에 뭐 6% 타갖고 시간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채도가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일제가 하는 역할은 채도예요, 채도. 네, 채도가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시간을 뭐 10분 또는 20분에 헹궈 내버리니까 밝기는 맞는데 채도가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색감이 되게 약해요. 색감이 약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호조가 이제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일제를 가지고 뭐 10레벨짜리 아니면 12레벨짜리 15레벨짜리 이렇게 가지고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1차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많이 쓰지 않지만은 두 번째는 이제 산화제를 가지고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몇 레벨 올라간다고 배웠어요? 6% 같은 경우? 6% 같은 경우 몇 레벨 올라간다고 배웠어요? 보통 2레벨까지는 2레벨 업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버진 헤어에서 2레벨. 그 다음에 9%는 3레벨에서 4레벨 정도. 그래서 3레벨 업이라고 보통 배워. 네. 10%는 4레벨 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는 1레벨 업이라고 배워. 네. 1레벨.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버진 헤어 기준이에요. 예. 버진 헤어 기준. 그러면 염색을 한 번 된 머리에 염색을 다시 똑같은 색상을 했을 때 동일하게 올라가요? 동일하게 덜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염색이 이미 된 머리에다가 했을 때 똑같이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덜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덜 올라가요. 덜 올라가죠. 왜냐면 맞아요. 그렇죠. 버진 모발 예를 들어서 염색을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염색을 했을 때 여기가 3번이잖아요. 3번을 했을 때 염색을 한 번 보통 이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올라간 거죠. 근데 베이스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두 단계밖에 안 올라가는데 어때요?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적인 수치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버진 헤어 기준, 이건 그러니까 이게 기연모 기준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0.75로 계산해 주면 돼요. 하나당. 1레벨이 아닌 0.7, 기연모 같은 경우 0.75레벨밖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계산을 하면 돼요. 숫자상으로, 수치상으로. 물론 이제 머리 컨디션에 따라서 더 올라갈 때도 있고 덜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평균적인 수치를 우리가 수학화해야지만이 염색을 할 때 가장 평균값에 가까운, 하기 쉽게 얘기하면 80점 이상의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처럼 이론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0.75로 계산하게 되면 그럼 6레벨 같은 경우 2레벨 업이니까 몇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몇 레벨이 올라가요? 1.5? 1.5가 올라가요. 당연히 1.5가 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가 있어요? 2레벨? 0.75 더하면 얼마야? 아, 2.25. 2.25가 되죠. 2.25 레벨이 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 같은 경우는 3레벨. 3레벨 업이 된다고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수치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산화제는 기염모와, 이미 염색을 한 모발에 했을 때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러면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이게 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염색을 하는데, 자, 색깔을, 자, 6.0을 올 염색을 할 거야. 6.0에 6%를 타서 하나는 바르고, 하나는 9%를 타서 바를 거예요. 하나는 12%를 타서 바를 거예요. 산화제를 1대1로 혼합합시다. 똑같이 발랐을 때, 이 색깔보다 둘 다 동일하게 나올까요? 밝게 나올까요? 뭐 틀리게 나올까요? 동일하게 나올까요? 밝게 나올 것 같아요. 9%를 탄 머리가. 12%를 탄 머리가. 12% 탄 자, 머리가. 그러면, 자, 4형이에요. 네. 9%를 탄 머리가, 하나는 6%를 타고, 하나는 12%를 샀어요. 4형에다가. 그래서 염색을 발랐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나올까요? 밝게 나올까요? 4레벨 정도면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숫자를 합시다. 여기 6%, 9%, 또 12%.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12%면은 가시적으로 좀 보일 것 같은데 9%에서 6%는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3번은요? 3번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3번 차이가 없고, 예. 네. 자, 이 기준점을 설정을 해야 돼요. 본인이 염색을 6%를 탔을 때, 9%를 탔을 때, 12%를 딸 때, 이 색감 자체가 변하지 않는 색깔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세치 커버를 내가 6번을 5번을 했어요. 근데 내가 6%를 탔을 때와 12%를 tas을 때 변화가 있는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는지를 모른다면 색감이 밝아질지 어두워질지를 가름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색깔까지는 6%를 타도 되고 어느 색깔까지는 12%를 타면 안 되는지를 구분해야 되는 선이 있어요. 그게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염색이 진짜 안 나와지는 모발이야. 근데 손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 이상은 밝게 하고 오나 싶지 않아. 7.01 이상은 밝게 하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해서 알려주세요라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걸 했어. 그랬을 때 이제 산화제, 이 일제가 고정해서 홀딩하고 있는 약이 산화제를 높은 걸 썼을 때 그걸 넘어서는지 넘어서지 않는지 계산을 해줘야 돼. 이해가요? 예.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601에 9%를 탔을 때 이게 더 많이 나올지, 이 색깔보다 더 많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기준선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보통 경험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체 호탈색을 했어. 601 해주세요. 뭐 했는데, 내가 산화제를 6%를 써야 될 때도 3%를 쓸 때도 있고 그래요. 머리가 빠지는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블랙이 있다든지, 블랙이 있어서 잘 안 빠졌다든지 이러게 되면 3%를 쓰게 되면 그 안 빠진 블랙 그대로 덮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조금이라도 그 레벨을 좀 올려주고 했을 때는 그게 아닌 9%나 12%까지 쓸 줄 아는 거를 2로나 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면 앞에 7레벨까지는 보통 원터치로 9%까지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7레벨을 기준으로 2 이하. 대신에 이제 이런 색깔들, 오렌지 색깔이나 레드 색깔 같은 거 7레벨 했을 때는 뿌리 부분이 좀 더 밝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770, 7.0 앞에 0자 들어간 거는 0자 들어가죠? 이건 안 들어가죠? 그죠? 이런 것들은 9%에서 12%까지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뿌리가 밝게 안 나와. 그래서 나 작업할 때 보면 원터치를 되게 많이 바를 거야. 근데 색깔이 맞아, 뿌리하고 끝까지. 그죠? 그때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산화제를 끌어올려서 맞추는 방법을 쓰는 거야. 색깔에. 그렇지. 만약 이렇게 검정머리가 오셨는데, 검정머리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블루블랙 언제 한지 모르는데, 난 탈색을 절대 안 하겠대. 그러면,
색깔 최대한 이 정도라고 최대한 맞춰주세요. 그러면 6036에 12%를 써서 발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탈색을 어차피 못 하잖아요. 탈색을 못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스트립을 해서 100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일제는 색조, 그러니까 색감을 집어넣었을 뿐이지 베이스를 올릴 수가 없어요. 산화제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랬을 때 과감하게 산화제를 12%짜리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달라지는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내가 설명했잖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내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또 결과를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냈고 미용실에서 하는 거 보면 뿌리가 밝아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7레벨에서 본 적이 없죠. 하는 거 보면, 언니 하는 거 뭐, 원터치로 그냥 바르고 있어. 뿌리 안 밝아질까 하는데, 막상 결과를 보면 안 밝아져. 근데 산화제를 9% 탔대. 어쩔 때 12% 탔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기준 이하에서는 산화제를 9%를 타든 12%를 타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 뿌리를 바를 때 너무 떡대기만 안 바르면 돼. 떡대기 바르면 안 되고. 네, 떡대기 바르는 거 뭔지 알죠? 너무 많이. 두텁게 뿌리만 많이 바르면 약 남는다고 막 뿌리에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준선을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새치머리 할 때 쓰는 거예요. 새치머리. 네. 새치머리 이쪽 라인이 빵빵. 앞에 번호 2개짜리가 다 새치머리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770을 써서 예전에 내가 블루블릭을 좀 한줄 했는데 또 새치머리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나 탈색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9% 내지 12%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산화제가 그렇게 밝게는. 그리고 어두운 색 하는데 이런 3번 랩을 하는데 새치가 막 90% 이상이고 남자들 굉장히 두꺼운 모발 같은 경우는 산화제 6% 해갖고는 어쩔 땐 덜 커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각보다 있어. 그럴 때는 과감하게 9%에 12%를 쓸 줄 알아야 돼. 큐티클을 많이 열어주고 밝기를 많이 올려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다 염색약 일제로만 해서 올려줬지만은 밝기를 조정했지만은 여기는 산화제가 6가지 종류의 산화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제를 통해서 일제에서 홀딩을 해놓고 이제에서 부스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에서 밀어 올려주는 거야. 대신에 일제 색감은 홀딩을 해주는 건데 그 홀딩의 기준선이 7레벨에 앞에 0자가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되네. 그럼 7레벨에 이런 마일드한 색깔, 이렇게 부드러운 색깔도 있잖아. 색깔이 약간 이쁜 색깔들은 보통 이 뿌리가 밝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대신에 이 앞에 0자가 들어가는 색깔이 굉장히 딥하기 때문에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좋아요. 이해갔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제 산화제도 밝게 해주고 일제도 밝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손님이 이거에 최대한 가깝게 탈색 없이 최대한 가깝게 해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용사들이 뭐 어떻게 타요? 보통은 제일 보라색 8-2 이 색깔에다가 산화제를 높게 때린다. 그렇지, 높게 때렸네. 그렇지. 그다음에 찐보라색을 좀 그렇지. 이제 이 색깔을 내기 위해 탈색을 안 하고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종색을 배합하는 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블리치 레벨하고 연관이 됐어요. 블리치 레벨. 이제 블리치 레벨이란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색감을 가장 가깝게 이거하고 차트상하고 가장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몇 번의 탈색이 이 머리를 이 컬러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의 탈색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게 이제 블리치 레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색상을 보면 차트를 보게 되면 봐봐요. 보라색은 8번까지 밖에 없어요. 자, 오렌지색은 몇 번까지 있어요? 6번까지 밖에 없어. 그럼 레드는 6번까지 밖에 없어요. 왜 이게 여기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0배 레드를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없냐? 그러니까. 브릿지 레벨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이게. 브릿지 레벨 뒤에 보게 되면, 여기 있어요. 여기가 브릿지 레벨이 있거든. 브릿지 레벨을 보게 되면, 한 번 탈색했을 때 나오는 바탕색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번 탈색했을 때 뭘로 빠져요? 주황색에서 보통 오렌지로 빠지죠. 오렌지로. 일반적인 한국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어디에 지금 써졌어요? 6번이라고 써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탈색했을 때 보통 몇 번까지 나와요? 어떻게 빠져?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노란색으로 빠지죠.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보면 레드나 오렌지는 붉은색이 아니에요. 붉은색 계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6번 또는 최대가 7번까지만 빼주면은 거기를 입혔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 그게 뭐냐면 바탕 자체가 오렌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물이 빠져도 오래 지킬 수 있잖아요. 바탕색이 오렌지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굳이 6번이나 7번밖에 존재하기 하기 때문에 보면 6번에서 7번 많아봐야 8번까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 근데 보라색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8번까지밖에 없어요. 8번은 보라색은 뭐예요? 혼합이에요? 파란색과 빨간색. 빨간색이 파란과 빨간색이 혼합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8까지, 최대가 8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붉은색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8까지 있으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 컬러 배치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컬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색상들 어떻게 하냐면 블리치를 빼놓고 이제 인텐시브 컬러, 그러니까 이게 에디션을 하는 컬러로 해서 원색으로 맞추는 거죠. 뭐 다이렉트 컬러라든지 이런 컬러로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제 컬러 차트상 블리치가 몇 번이 필요한가는 여기에 있는 차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네? 네. 이해가죠? 예. 그래서 차트가 이 숫자에 이것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 이래서 여기까지밖에 차트가 없는 거예요. 위에 색깔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못 만들겠어. 만들 줄 알겠지 당연히. 예. 불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이거 6.66이 원래 7.66까지 있었어. 근데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탈색이 없이나 이제 이렇게 없이 그럼 만들어야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일제, 그 다음에 산화제, 그 다음에 이제 블리치 레벨. 블리치 레벨은 이제 색깔을 넣는 거기 때문에 조종색, 필러 색상, 색깔을 집어넣는 이런 컬러들 있잖아요. 인텐시브 컬러들. 네, 색상에다 추가적으로 더있는 것. 이거를 세 가지를 응용해서 사용할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탈색이 없이 8.22 하나를 색깔을 최대한 맞춰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보통의 8.21에 9%나 12%를 타는 게 보통 정석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왜? 검정색이 우리가 자연 버진 헤어에 검정색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건 아무리 열쇠를 때려도 안 나와. 그럼 뭐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제와 이제는 우리가 이미 써봤어. 여기서 12%를 써봤어. 근데 이번 거에 안 나와. 그럼 뭐야? 일제를 더 높은 걸 찾아야 되는데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가장 높은 컬러 근데 보라색과 가장 근접한 색상이 어떤 거야? 애쉬. 이거잖아. 보라색과 빨간과 파란인데 이건 뭐야? 파란색. 보이면 보라색이라고 돼 있잖아. 밝으면 밝을수록 보라색이 옅어. 대신에 이제 여기 컬러에다가 이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색상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 점 둘둘 하나. 그래서 12.2에 50%의 보라색을 혼합을 하고 그 다음에 산화제를 12%를 때리게 되면 여기가 아닌 여기와 거의 가까운 색깔로 색깔이 나와요. 비율은 1대1로 하게 되면 진함이 굉장히 진하고 비율을 1대1.5로 하게 되면 진함이 조금 더 옅어지는데 베이스 컬러가 더 브라이트하게 올라가요. 이제 그건 뭐냐면 우리가 12레벨의 염색약을 할 때 1대1의 비율이 아닌 1대2의 비율로 혼합해달라고 보통 교육 시간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쓰는 컬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컬러 10레벨까지는 1대1.5예요. 비율 자체가. 산화제가 1.5, 그 다음에 일제가 1.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2레벨. 우리 12레벨 썼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2 또는 1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2로 하게 되면 색감이 올라가는데 색감이 옅어지면서 올라가.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와. 이 색깔하고. 그리고 12% 산화제를 썼고, 그 다음에 일제에서 최대한 끌어올렸고, 대신에 블리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제약 자체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해주는 거야. 그럼 또 다시 하나 응용을 해봅시다. 손님이 저는 최대한 이거보다 좀 밝게 뭐 이 정도에 가깝게 해주세요. 좀 밝죠? 지금 오렌지 이거보다 더 밝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저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탈색이 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응용이에요. 그러면은 오렌지하고 가장 가까운 색을 선택을 해야 돼. 그럼 오렌지와 가장 가까운 색이 어떤 거겠어요? 골드가 있네요. 그렇지. 골드나 오렌지 차라리 지금 보면 애쉬하고 골드하고인데 이거보다는 지금 보게 되면 뭐야? 322가 골드에 바이올렛이 들어가 있으니까 차라리 바이올렛이 저기하고 더 근접색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색깔에 오렌지색 30에서 50%
혼합을 해서 머리 이미 오렌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아니 오렌지가 이미 베이스가 깔려 있잖아요. 탈색을 할 수가 없잖아. 네네. 밝으면 밝을수록 아까 블리치 레벨에 했다시피 색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버진 헤어 같은 경우 최대 4레벨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그거를 안성시키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럼 3레벨이면 결국 4, 5, 6, 7레벨까지는 최선 올리고 양쪽 부스타에 되면 5레벨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질성을 머리를 봤을 때 3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예. 색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에는 서로 어두워 보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한 색깔 같은 경우는 최대 50%, 진한 색깔 같은 경우는 뭐 30에서 50% 사이를 섞어주는 게 좋은데 예. 이게 내가 만든 공식이 아니고 제조회사에서 얘기하는 공식이야. 자, 이렇게 조정색 하게 되면 I자라고 붙어 있잖아. 예. I자 지금 붙죠? 예. 인텐시브 컬러야. 보면은 I자라고 어디 붙어 있어요? 다 I자라고 붙어 있어. 예. I자라고 붙어 있죠, 지금? 예. 예. 앞에 I자라고 붙어 있던 건 다 인텐시브 컬러야. 추가적으로 해주는 건데 이것 또한 제조회사에서 기준을 세워놨어. 여기 보게 되면 크리에이티브 컬러 하게 돼서 쿨 컬러. 예. 쿨 컬러는 뭘 얘기해요? 애쉬나 블루, 예. 바이올렛. 예, 1번, 2번 애쉬나 그런 쿨 컬러 같은 경우는 10에서 50%까지 혼합을 해도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웜 컬러, 웜 반사색 컬러는 50%까지 업투 최대 50%까지 혼합을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든 공식이 아니고 제조사에서 만든. 제조사에서 만든 공식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 산화제가 보통 이제 9%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항상 6%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컬러가 진보가 없어요. 다양하게 컬러를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국의 또 문제점 하나 뭐냐면 한국에서 일본 컬러 많이 쓰잖아요. 예. 일본 컬러의 베이스 컬러가 잘못됐어요. 이것 같은 호주 같은 경우는 뭐야? 인종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베이스가 뭐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 사람, 호주 사람들 머리, 백인 머리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이렇게 저기 동남아랬다. 저기 동유럽 쪽 머리 바탕색 자체가 오렌지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보통 아예 백색의 색깔을 입혀놨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스가 노란색 계열의 멜라닌 색소가 많은지 아니면 붉은색 계열이 많은지를 조정을 해서 쉽게 내가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본 차트 같은 경우는 우선 밝기부터가 밝지 않아요. 보면 지금 이게 웰라나 노레알 모든 인터내셔널로 색깔을 하는 색깔의 차트인데 보게 되면 봐봐요. 이걸 봅시다. 일본 회사의 차트거든.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써놨어요. 3번하고 지금 맞는 게 뭐예요? 3번하고 거의 3번하고 맞죠? 예. 그 다음에 여기 5번하고 지금 가장 비슷한 색깔이 몇 번이에요? 9번이 지금 비슷해요. 예. 그죠? 예. 여기서는 5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9번이야. 지금 여기서 8번이면 지금 가장 비슷한 색깔이 어디야? 8번. 6? 13? 15? 17?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나 이 정도 되겠네. 15번. 그 다음에 이게 12번하고 가장 비슷한 색깔은 20번이야. 그럼 봐봐요. 이 사람들도 많이 안다는 게 일본 차트 중에 그럼 20번에 해당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없어? 없잖아. 이러니까 이 차트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네들에 맞는 차트를 그냥 해갖고 밝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러니까 외국인 머리 하게 되면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여기를 20레벨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결국 11레벨이야. 우리 염색약 11레벨까지 먹고 호주에서 나오는 모든 염색약을 통틀어도 내가 알기로는 밝기가 15레벨 이상짜리가 없어. 15레벨. 웰라가 14레벨이 가장 밝은 색일 거야, 아마. 그지? 웰라가? 14레벨. 14레벨이. 그래서 이 혼돈을 가져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잘못된 차트야. 이렇게 되면 또 일본 컬러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색깔이 이미 아시안 머리에 맞게끔 색깔이 이미 배합이 돼서 나와. 배합이 돼서 나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탈색을 해갖고 오렌지가 나와 있는데 내가 오렌지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잘 안 나올 때도 있어. 잘 빠져갖고 거의 이 오렌지 노랑까지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오렌지보다 좀 더 어둡게 붉은색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 뭐 블랙을 했다든지 집에서 뭐 셀프 염색을 했다든지 그런 뭐 어둡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약을 조절해야 되는데 보통 애쉬 컬러 같은 경우는 이미 색깔이 보라색이 안에 타서 믹서해서 아예 패킹이 돼 있어서 내가 핸들링을 할 수가 없어. 맞아. 그게 가장 문제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토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토닝. 토닝이란 것은 보통 여기에 보게 되면 톤이라는 것은 뭐야? 한국에서는 예전에 많이 잘 안 썼는데 지금은 말레이아지를 하면서 많이 했는데 톤이 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컬러하고 1대 1.5 또는 1대 2의 비율로 3% 내지 1.5%를 혼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보면 비주얼 up to 20 minutes이라는 뜻은 최대 20분까지 시각적으로 봐서 나왔다 싶으면 헹궈내라는 얘기예요. 산화제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토너 같은 경우는 이게 특징이 뭐냐면 물로 된 타입도 있고 액체로 된 타입도 있는데 효능은 똑같아요. 결과색은 똑같아. 보면 근데 토닝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T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토너. 뭐야 앞에 보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토너 전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요. 토닝 전용으로 나와서 굉장히 깨끗하고 퓨어하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딱 거기에 맞춰서 아예 그렇게 딱 조절해야 때 정말 컨트롤하기가 편해. 딱 저 공식대로 뭐 1.5%, 1대 1.5 또는 1대 2율로 바르고 딱 10분 있으면 이 컬러가 딱 떨어져요. 내가 원하는 컬러가. 보통 우리가 옴브레 할 때는 보통 우리 지금 8.1에 넣어서 산화제 1.5% 넣어서 어때요? 보통 10분 보잖아. 10분 보죠. 그럼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색깔, 딱 손님 원하는 색깔 딱 나왔을 때 보고 딱 나왔다 하는 걸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보면 이제 물론 헹궈 나갈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일본 컬러들이 문제가 그거예요. 아시안 머리만 대처하게 해놨고 외국인 머리는 대처가 안 돼. 예, 외국인 머리는 토닝을 이렇게 잘 뺄 수도 있고 잘 안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자체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애쉬가 기본값이죠. 그렇지. 그래서 애쉬를 가장 많이 해야 돼요. 오렌지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보색이 대비니까 보색 대비로 되니까 이거 보면 오렌지의 보색이 파랑색. 이 애쉬의 색깔이죠. 해당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차트 보게 되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설명을 해줄게. 여기까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보게 되면 1부터 10 시리즈, 보통 1부터 10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산화제 비율이 1대 1.5예요. 1대 1.5. 그래서 30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젠틀 히팅은 15에서 20분까지 히팅을 해도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는 거죠? 그렇지. 보통 이제 열 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그래서 최소한 30분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색감이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발라놓고 색깔 빨리 나올까봐 어떻게 해? 30분까지 안 두지? 절대 안 두지. 왜? 색깔 오버될까봐. 왜? 일제로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산화제를 컨트롤하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1대 2.5의 비율로 안 맞추고 1대 1로 맞추는 게 채도의 색감을 높이기 위해서 일제가 더 비싸고 이제가 더 싸잖아, 산화제가. 그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거지. 대신에 완벽한 컬러를 있어요. 조금 더 강한 채도를 위해서 내가 1대 1.5로 안 맞추고 1대 1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채도가 훨씬 더 선명하게 나와요. 단점이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 다음 또 한 가지 단점은 0.5 정도, 0.5 레벨 정도 색깔이 약간 더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컨트롤을 해야 돼. 또한 거기에 또 우리가 요즘 뭐야? 이렇게 PPT 같은 원액을 많이 섞는단 말이야. 그래서 산화제 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할 때 산화제를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거를 예를 들어서 뭐 1대 1로 똑같이 6%를 산화제를 썼다. 그러면 뭐야? 이게 한 컵을 따라주게 되면 보통 19g 정도 들어가거든. 보통 한 컵 정도, 19g 정도 넣거든. 그러면은 이 6%의 산화제의 비율이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그만큼 좀 생각을 해서 9%짜리를 살짝 조금 더 넣어주는 게 좋아요. 떨어질 걸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되고 1대 1.5로 맞추면 가능한데 채도가 약해지는 대신에 밝기가 한국에서 하던 거와 동일하게 나와. 밝기는 똑같이 나오죠, 당연히. 산화제하고 밝기가 똑같은데 다를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블렌드 톤 같은 경우는 10번 이상, 1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0번도 있고, 이제 12번. 이런 것들. 한 방에 많이 올려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최대 1대 1.5 내지
1대 2까지 올려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산화제는 아. 다르게. 브론톤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미안, 토너고. 네. 브론톤 12 시리즈 같은 경우 1대 2, 여기 적겠네. 1대 3. 1대 3까지 비율로 맞춰도 상관이 없고, 35에서 55분. 노멀 해요. 이렇게 맞춰도 돼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대 2 또는 1대 3. 예. 1대 3의 비율로 산화제 비율을 높여서 해주는 거야. 이해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팅이 뭐냐면 톤앤톤 제품이야. 웰라 같은 경우는 컬러 터치. 로레는 다이아 컬러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 되면 S라고 섞인 것들이 다, 벌써 이 S하고 지금 P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틴도 있고, P는 퍼머넌트 컬러야. 사틴이라는 거는 세미 컬러. 보통 우리가 세미 컬러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베이스는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색감만 입혀주는 거야. 그래서 산화제가 3%가 아닌 2.8%를 써요. 3%는 올라가. 근데 또 1.5% 하게 되면 이 큐티클 열어주지를 못해. 색감이 덜 들어가. 3%를 쓰게 되면 색감이 밝아져.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사틴 컬러라고, 사틴 이제 산화제가 2.8%짜리 따로 있어요. 사진 전용으로. 사틴 전용으로 나와요. 2.8%. 하죠. 2.8%짜리 이게 따로 있어요. 좀 더 잘 발리게 하나요? 이제 색깔을, 베이스는 그대로 두고, 반사색만을 표현하고자 할 때 쓰는 색깔이 사틴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예. 네. 그 다음에, 반사색. 그 다음에 레드 컬러. 믹스. 원 플러스. 레드 컬러. 인피니티 컬러. 인피니티 컬러. 이쪽에 있던 거. 어디 있어요? 봅시다. 인피니티가 아니고, 인텐시브 컬러, 인텐시브 컬러. 인텐시브 컬러. 예. 인텐시브 컬러는, 뭐게 되면, 인프라이드. 예. 예. 1대1로. 저기, 레드 컬러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였지? 여기였나? 여기 하자. 예. 레드 컬러가. 예. 이거, 이제 인피니티 컬러인데, 레드 컬러인데, 1대1. 그러니까, 이 레드 컬러, 그러니까 조종색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조종색 레드 컬러, R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거 산화제하고 1대1로 혼합을 한다고 지금 적혀 있어요. 단독으로 사용해도 돼요. 예. 알고 있죠? 예. 미엘 같은 경우도 저기 조종색, 예. 그거 믹스 컬러를 단독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렇게 다이렉트 컬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나온 컬러는 1대1로 비율을 섞으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컬러 블라스트. 푸스타트는 다이렉트 컬러예요. 우리가 저기 미국의 뭐죠? 다이렉트 컬러 유명한 게 매니패닉. 매니패닉. 예. 이 매니패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화제를 섞어서도 되고 컬러에 믹스해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이거만 자체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밝기는 밝아지고 색감만 들어가는 거죠. 색감만. 그 다음에 아까 토너라는데, 그럼 토너 아까 다시 한번 뒤로 한번 갑시다. 토너 같은 경우는 그럼 토너 있는 색깔만 써야 돼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아니, 모든 색깔을 다 쓸 수 있어요. 토닝할 때. 토닝할 때는 여기 있는 전체 색깔, 모든 색깔을 토닝으로 사용해도 돼요. 대신에 뭐냐면 토닝으로 나온 색깔들은 색감이 굉장히 피어하고 예뻐요. 예. 근데 이런 퍼머넌트 컬러에다가 예를 들어서 8점에다 쓰게 되면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 칙칙해져요. 10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칙칙해진다고. 바르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생각을 해서 시간을 너무 오래 두지 말아야 돼요. 최대 15분 이상 넘어져도 색깔이 확 다운되면서 색깔이 칙칙하게 떨어져요. 애쉬가 칙칙한 애쉬가 나와요. 그래서 토너란 색깔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국 같은 게 토너 없으니까 거기다 막 클리어 섞고 막 이러잖아. 클리어 섞고 그러잖아. 최대한 좀 옅게 만들고.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컬러들은 호주 사람 머리든 한국 사람 머리든 동유럽 애든 오렌지 머리든 상관없이 맞추기 위해서 색감이 그냥 고유의 색감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서 그걸 섞었으니까 보통 2가지 또는 3가지를 섞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컬러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 약처럼 이미 색감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쨌든 탈색이 잘 됐고 어쨌든 안 됐는데 그걸 대체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애쉬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뭐 보라색을 넣어야 되는데 색깔이 잘 안 나왔으면 보라색을 한 30%까지 넣어야 되거든. 예. 근데 색깔이 잘 나왔으면 15%, 10%만 넣어도 충분히 이 색깔 애쉬가 잘 나와. 예. 그거 조절을 못 한다는 얘기야. 조절하기 굉장히 까다로워. 거의 랜덤이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토닝이 따로, 토너 컬러가 따로 없으니까 뭐예요? 거기다 클리어 섞고, 산화제 막 왕창 넣고, 예. 기준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여기 회사에서 얘기하는 이 비율만 맞춰서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인피니티 컬러, 레드 컬러, R로 적힌 것들 여기 보면, R로 적힌 거 되어 있죠? 이런 컬러 같은 거 1대1로 비율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1대1로 하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설명했지? 이거? 인텐시브 컬러. 이 섞는 비율을 10에서 50% 조정해서 마음껏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파란색은 네. 10에서 50%.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토닝, 색깔 1.5%짜리, 3%짜리, 그 다음에 6%짜리, 9%짜리, 12%짜리.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 아까 했었잖아요.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에 우리가 베이스 컬러를 건들지 않고 그냥 색감만 바꾸기 위해서는 보통 많이 써야 되는 게 1.5%예요. 베이스가 안 밝아지는. 안 밝아지게 하게 1.5%. 베이스 솔직히 실질적으로 1.5%짜리 산화제도 베이스가 밝아져 살짝. 원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짜리 산화제가 따로 있어요, 사실. 1%짜리야. 근데 이제 1%짜리는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바르게 되면 1%보다 조금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큐티클이 안 열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1.5%짜리 넣어서 살짝 젖은 상태라도 샴푸대에서도 하고 또는 이제 나와서도 하는데 보통의 진짜 베이스 자체를 하나도 안 건드리고 색감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원래 1%짜리 산화제를 써야 되는 거야. 색깔이 나오냐? 이미 탈색으로 했기 때문에 나와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큐티클이 안 열릴 그런 우려가 있어서 1.5%짜리를 쓰고요. 그 다음에 3%짜리를 쓰게 되면 문제가, 3%짜리 뭐냐면 토닝을 쓰게 되면 베이스가 100% 밝아져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100% 밝아져. 뿌리 안 바르려고 해도 가끔 칠 때 뿌리까지 그렇지. 색깔이 밝아지. 그렇기 때문에 토닝은 1.5%로 해서 믹싱을 아까 어떻게 했어요? 토닝 같은 경우 T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1.5에서 1대2로 산화제를 해서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공식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공식이 여기 이 한 장의 페이지에 염색량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3% 같은 경우는 뭐랬어요? 보면 토닝한데 깊게 베이스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보면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이제 베이스가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될 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3%짜리 써서 탈색한 머리 염색을 입힐 때 3%에도 입힐 수 있는데 9%나 6%, 12%까지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선을 7번으로 하라라고 7번 색을 기준으로 하되 7번 선에 0, 최소 첫 번째 숫자가 0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을 거는 6번 레벨로 선택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블리치가 몇 번이 필요한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이 특정한 색깔을 하고 싶을 때. 그렇지. 이제 몇 번을 탈색을 해야 되는지 블리치 레벨의 그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컬러 교육할 때 어느 회사든지 다 하고 있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한 번 탈색하시면은 이제 6번 레벨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두 번 탈색하면 8번 레벨 오렌지, 그 다음에 세 번 탈색하게 되면 이제 10번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밝은 페일, 지금 페일 옐로우까지 간다고 생각하면서 탈색이 몇 번이 필요한지를 그거를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죠? 그래서 애쉬 같은 경우는 두 번 탈색 보통 많이 하잖아요. 두 번 하게 되고, 그러면 두 번 하게 되면 하나, 둘, 이제 옐로우에 있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구나. 여기 애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이걸 조금 넣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준다고 해요. 안 그러면 카키가 나오니까. 오렌지 하게 되면 이제 오렌지 하면 이 부분이 이 애쉬 반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넣고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완전히 탈색이 잘 되면 이게 깨끗하게 나오겠지, 당연히. 넣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오렌지 한 번, 아시안 같은 경우 오렌지로 많이 베이스가 빠지기 때문에 애쉬를 하려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여기 보라색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라색을 10에서 30% 정도 혼합을 해서 바르게 되면 애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호색 대비에 있는 색을 해서 나 같은 경우는 항상 손님한테 이거 설명을 해줘요. 이해가요?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죠? 근데 이렇게 해서 보호색 대비 있기 때문에 한 번 탈색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카키색이 돕니다. 한 번 탈색하게 돼서. 그래서 왜 카키 애쉬가 나오냐? 한번 고객님 이해부터 아니
탈색을 하는데 왜 애쉬가 안 나오고 카키가 나오냐, 카키 애쉬가 나오냐라고 하면, 한 번 탈색하면 우리 머리는 오렌지로 빠지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6번으로 빠지는데 보시게 되면 이거랑 똑같지 않냐, 색깔이. 근데 여기 보면 이 컴플리먼터리 컬러라고 그러거든, 보색을, 영어로. 보색을. 컴플리먼터리 컬러라고 그래. 컴플리먼터리 컬러에 있는 색깔이 애쉬이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 애쉬를 하게 되면, 이래서 이 색깔이 이쪽으로 끌고 가버린다. 그래서 그린 애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카키 애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색깔이 잘 안 빠졌으면, 보라색을 줘서 이쪽으로 살짝 끌어당겨서 이쪽으로 끌어 내려갈 걸 계산을 해서 이만큼 살짝 보라색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라색을 안전하게 주면, 보라가 비치는 애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너가 배열이가 싫으면은 애쉬를, 이 보라색을 조금 넣을 테니까 대신에 카키 색깔이 도는 애쉬가 나올 수 있다. 네가 선택을 해라라고요. 보라색 들어가는 애쉬가 좋니? 아니면 카키색이 살짝 들어가는 애쉬가 좋니? 우리가 100%는 못 맞춰준다. 한 번 탈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손님은 거의 다 한 방에 언더스탠드해요. 왜냐면 이거 미술 시간에 안 한, 초등학교 때 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보면 이제 색깔에 있어서 이런 색깔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조정을 해서 쓰라고 나온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이렉트 컬러이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시각상으로 딱 보고 바로 하고 싶으면 이 다이렉트 컬러를 쓰면 돼. 산화제를 넣어도 되고, 산화제를 넣지 않아도 되고, 커티클이 조금 안 열렸다 생각하면 여기 산화제를 넣어서 해도 돼요. 보통 저거 할 때는 원래 이제 탈색이 돼 있으니까. 탈색이 이미 돼 있고 그냥 덮는 색깔을 쓰는데, 탈색이 잘 안 빠졌거나, 너무 탈색을 했는데 너무 단단하거나 그러면 산화제를 섞어서 써야 된다. 한 9%에 12% 정도. 아니 9%까지 갈 필요가 없어. 3% 써요. 뭐 6%면 충분해. 닫혀 있어도. 닫혀 있어. 그렇지. 이미 탈색이 돼 있고 확실하니까 부족한 키티클을 조금 더 여야겠다는 얘기고, 뭐 15%짜리 조금 뭐 1대1로 섞을 필요는 없어. 이게 농도가 약해지니까. 그냥 뭐 조금에 한 10에서 20%만 산화제 섞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발림성을 생각해서. 발림성을 생각해서, 안 그러면 너무 이제 mul거지니까 색깔이 여기 진하게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에다 클리어를 섞었어도 돼요. 클리어. 이거. 여기에다가. 제로제로. 여기에다 클리어. 제로제로제로 여기 있을 거야. 여기 클리어 있을 건데, 000? 어디 있을 거야, 아마. 거기 있었나? 다른 차트에? 여기 있네. 여기다, 000. 클리어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도 나와 있을 거야. 000. 맵버티켓 쓰라고. 클리어 같은 경우는 000 어디 써져 있었는데. 000 한번 찾아줘. 어디 있을 거야. 아무튼 000 같은 경우는 색깔을 만일 이렇게 내가 12OS보다 더 밝기를 원해. 그러면 000을 섞었으면 이보다 더 밝게 나와. 대신에 채도가 약해져. 1205에다가. 12OS에다 더 밝은 색깔을 하고 싶으면 막 13OS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000을 혼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클리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하얀색 연모제인 거예요? 그렇지. 하얀색 연모제지. 하얀색 연모제니까 하얀색이니까. 대신에 이제 채도는 흐려져. 밝게는 올라가는데. 이거는 하얀색 연모제가 아니라 최대한 밝게 나오게. 연모제도 근데 색감이 거의 없지, 보면. 색감 자체가 이게 이제 하얀 차트에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일본 약은 사용하기가 너무 간단해. 근데 이제 창작,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어려워. 여러 나라 머리를 대체를 할 수가 없어, 호주에서. 다양한 나라가 오는데, 손님이. 그리고 색감도, 결감도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색 염색할 때만 일본 약을 쓰고, 거의 쓰질 않아요. 그리고 염색이 실력이 늘면 늘수록 일본 약에 손이 안 가. 왜? 다양성을 펼치지 못하는. 근데 여기 염색약은 톤업부터 시작해서 인텐시브 컬러가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일본 컬러에도 인텐시브 컬러가 있는데, 일제 자체가 색감이 너무 강하게 이미 다 그 검정머리에 맞게끔 다 믹스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조정색을 넣는다 하더라도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염색 수준이 조금만 올라오게 되면 일본 약에 손이 계속 덜 가게 돼. 그리고 자꾸 이렇게 호주에서 많이 하는, 유러피안들 많이 하는 색감으로 색깔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로레나 웰라, 그 다음에 뭐 레드캔, 그 다음에 뭐 아피나지,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색깔 셀러가 있어요. 다 모든 나라를 대체할 수 있게끔 나오는 컬러들이 다 그런 거고, 일본 컬러만 유독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차트를 줘서 미용사들의 혼란을 일으키는
맨 처음에 그냥 탈색이나 아니면 발레아주 같은 거 했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네. 질문 있으면 돼. 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설명 다시 한번 해줄게. 제로제로 컬러는 내가 찾아갖고 나중에 따로 알려줄게. 만약에 음. 제가 파란색을 하고 싶다. 음. 가끔 뭐 네. 중국인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튀는 머리 색깔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파랑? 이 정도 파랑? 이 정도 이렇게 진한 파랑은 아니지만 좀 약간 이런 파스텔 느낌의 파란색을 하고 싶다. 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탈색을 하는 건 알죠? 탈색은 그렇지. 일단 2번에서 3번까지. 아니 탈색은 네. 뭐 파랑색 이런 진한 파랑색이면 거의 한 번에도 만들어낼 수 있어. 한 번만 해도. 한 번에도 거의 만들어냈고 이제 피오한 파랑색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맑은 파랑색이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클리어 칠 때 이거 3 정도 섞어서 그다음 보라색 살짝 집어넣어. 보라색은 이제 뭐 이렇게 청보라를 쓸 건지 빨간 보라를 쓸 건지 그 나온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에 이제 색깔이 거의 잘 빠졌다 그러면 굳이 뭐 이제 조금만 넣으면 되겠지. 보라색을 살짝 잡아줘. 노란기만 살짝 잡아놓. 노란기만 살짝 잡아줄 정도로 조금만 정말 넣고 파란색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좀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샴푸대에 눕혀서 보라색 샴푸로 갖고 1차적으로 노란기를 잡아버리고 나와도 돼. 그리고 이제 이거 클리어 00070 그 다음에 이거 30으로 혼합을 해서 또는 20, 30 해서 혼합하면 돼.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 피오한 핑크 제일 많이 하잖아. 피오한 거. 그런 핑크는 이거 30에 클리어 70이야. 딱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 저번에 하셨던 그 머리. 우리가 보통 핑크, 피오 핑크 하면 다 알잖아. 연예인들 많이 하는 머리. 연예인들 많이 하는 피오한 사쿠라 컬러라고 하나? 아무튼 저거는 똑같이 이거 70에 00070 30. 클리어는 실질적으로 클리어 컬러는 00가 거의 클리어거든. 클리어 컬러는 어느 회사 걸로 상관이 없어. 아무것도 색깔이 없는 거야. 어차피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약 자체의 농도를 조절할 목적으로, 농도를 옅게 할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해도 돼. 컬러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잘 모르겠다. 제가 탈색을 할 때 한국에서는 보통 한 번만 탈색한다고 하면은 주황색, 보색으로 파란색을 많이 썼거든요. 2번 이상 했었을 때 블리치 레벨이 옐로우로 가니까 보라색을 많이 썼는데 여기서 일하면서 느껴본 바로 보라색만 잘 써도 뭐 원하는 색깔이 좀 약간 자유자재로 나오는 거의 우리 가지고 있는 염색약으로는 한 번 탈색을 해도 오렌지까지 나오는 경우는 없고 7번까지 나와. 솔직히 오렌지 노란까지 나와버려 한 방에. 탈색 한 40분 정도. 40분에서 1시간 거의 되면 거의 완벽한 거의 7레벨까지 오렌지 옐로우라고 표현하지 7레벨까지의 블리치 레벨을 얻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선 탈색약이나 방치 시간을 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 맞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바르고 막 1시간 대신에 산화제를 좀 낮춰버리면 이제 그거 알아야 될 게 탈색약은 물에 혼합을 해도 액티베이팅을 하고 산화 3%, 1.5%, 6%, 9%, 10%다 액티베이팅을 해.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무서워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산화제를 좀 시간 방치를 탈색약을 길게 할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다 꼭 액상 타입의 PPT 원액 자체를 좀 넣어주는 게 좋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끊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pH 컨트롤러를 뿌리더라고. 보니까 요즘 인스타에 보니까 pH 컨트롤러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pH를 컨트롤해서 끊어짐을 조금 더 모발 단단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결국 뭐 PPT 원액이 아닌 PPT 에멀전 하면 그것도 약산성이거든. 뿌리는 거랑 거의 동일한 우리가 이제 산성으로 이제 돌리겠다는 의도인데 첫방 자체부터 산화제를 낮추고 어차피 이 일제는 액티베이팅 하거든. 그럼 3%를 써도 예를 들어서 뭐 풀탈색을 해야 되는데 두상이 풀탈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시간이 1시간 반씩 걸려. 그러면 이제 네이프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네이프 쪽은 너무 많이 걸리니까 3%짜리를 하고 한 3분의 반 정도는 3%짜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는 6%짜리 쓰는 거죠. 그러면 네이프짜리가 3%짜리니까 시간을 조금 더 오래 방치해도 괜찮은 거지. 좀 더 덜 손상이 되겠지. 이미 다 천천히 나오겠지. 근데 위에 같은 경우도 6%를 써서 진행을 하니까 좀 들어오고 그래서 할 때 내가 PPT 원액을 좀 많이 넣어달라고 항상
정량보다 많이 내라고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시간을 방치해도 머리가 끊어짐이 전혀 없잖아. 오면 뭐 되게 모발하고 난 머리가 되게 단단해. 예. 왜냐면은 이제 좋은 문제가 아닌 자존심 문제라는 퀄리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에다가 쓰되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극한의 컬러들은 색깔을 믹스 컬러로 해서 만들어내서 새로 창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일본 약도 되긴 한데 그렇게 섞으면 일본 약은 굉장히 칙칙하게 나오더라고. 색감이 안 예뻐. 근데 이 회사 컬러나 다른 회사 컬러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색감이 잘 나오는 편이야. 색깔이 이쁘게 잘 나와. 그러니까 많은 회사가 있어. 여기도 뭐 메이저 브랜드들이 엄청 많아. 하고 매트릭스인가? 매트릭스 뭐 그 브랜드도 있고 뭐 엄청 많아. 다 기억을 못 하겠다. 갑자기 생각하는 토종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 호주 자체 브랜드는 없어. 다 유럽 거지. 뭐 이태리 뭐 메드 인 이태리고 메드 인 뭐 프랑스고 로레알이 프랑스잖아. 웰라가 독일이고 다 유럽 계통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럽 모발이 맞다 보니까 이제 에이시안들 맞추려고 이렇게 뭐 일본 컬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을 갖고는 호주 애들 머리를 못해. 그러니까 와서 컬러 교육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이 밝기부터 우선 못 맞추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레벨의 밝기를 얘기해야지 서로 되는데, 나는 뭐 오신 분들은 뭐 16레벨을 생각하는데 16레벨이 머리 컬러에 존재하지 않는데 왜 자꾸 16레벨이라고 그럴 거야? 그럼 차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일 호주 미용실에 취직하게 되면 선생님 결국은 이 차트를 쓸 거란 말이야. 일본 약을 안 써.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근데 이 차트는 또 이 영국에서도 써. 미국에서도 쓰고. 그지? 영어권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면 그게 진짜 염색을 잘하는 거죠. 어느 나라 머리를 갖다 줘도 데려와도 나는 색깔을 고객이 원하는 머리 색깔대로 내가 레시피를 가감을 해서 조정을 해서 색깔을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지금 뭐 뿌리 염색을 못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이미 다 거기에 경험이 돼 있고 사람들마다 좀 레시피가 다를 뿐인데, 이제는 섀도우에 신경을 써서 색감의 표현을 조금 더 잘 하라 이거지. 그래서 산화제를 많이 하라는 거고, 뿌리 염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뿌리 그 세치 커버 하는데도 산화제를 9% 12% 쓰고 3%짜리에다가 이런 것들은 이 산화제의 기능과 역할을 정확히 알지 않는 이상은 겁나서 못 쓴다는 얘기지. 전체 탈색을 했는데 색깔이 잘 안 맞아. 그러면 밑에가 뭐 블랙을 했거나 그러면 덜 빠져면 나 같은 경우는 9% 산화제를 써요. 보통 3% 쓰지. 이미 탈색을 했으니까. 일반 뿌리 많이 저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탈색을 했어. 이 색깔을 입히려고 그랬어. 이 색깔을 입힐 거야. 그럼 보통 3% 써서 입히잖아. 근데 블루 블랙을 해서 밑에는 뭐 이런 색깔로 빠진 게 뭐 예를 들어서 밑에는 여기까지 빠지고 위에는 여기까지 빠졌어. 그럼 안 맞잖아 지금. 안 맞으면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3%를 써서 이 색깔을 쓰면 색깔이 똑같이 동일하게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업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빠진 그 색깔이 그대로 되니까 거기에 산화제를 업시켜서 9%짜리나 11%짜리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대신에 이제 이미 탈색이 된 상태에서 산화제 9%, 12%를 쓴다는 건 얘기는 뭐야? 모발에 그만큼 데미지를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액상형 트리트먼트, 뭐 올라플렉스라든지 스마트폰, 뭐 큐어플렉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써야 된다. 국산약도 굉장히 좋아. 내가 사용해본 결과 국산약이 더 좋은 것 같아. 솔직히 올라플렉스보다. 지금은 그렇더라. 많이 올라왔네. 국산약하고 대비해줘. 네 한번 대비해봐. 우리 가게에 다 있으니까 진짜 탈색을 해보면 국산약도 요즘 좋아. 그러면 요즘 국산약에 콜라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게 채워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바르고 스티머 돌리면은 10분 이상 돌리면은 거의 뭐 모발이 손상됐다는 느낌을 못 받고, 어쩐 손님은 감탄해서 나가는 손님도 있었어요. 아마 너 그때 봤지? 밑에 탈이 얼마나 벗겨주고 하니까 머리가 또 좋아졌다고 깜짝 놀라잖아. 탈색하는데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냐라고 그러잖아. 그만큼 좋은 거야. 그거 국산약으로 했었거든. 국산약 최고야. 지금. 확실히 염색 관련해서는 좋은 제품? 좋은 제품, 그건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약을 아끼거나 네. 제품에 너무 퀄리티 너무 싼 거 쓰면 안 돼요. 약재 좋은 약 쓰는 것도 기술인 그렇지. 거예요. 쓰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탈색약, 저기 할게. 내가 알려줄게. 실내배라고.